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당신은 그저 사랑을 약속했던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체계적으로 파괴된 당신의 자존감이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시간, 당신의 영혼까지 모두 바쳤지만 헌신짝처럼 버려진 기분. 홀로 앉아 되뇌어 봅니다. 어쩌다 내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게 하는 따뜻한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치유의 씨앗을 틔우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나르시시스트의 정서적 학대에서 살아남은 공감 능력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4가지 뚜렷한 심리적 단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세상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1단계는 당신의 타고난 공감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따뜻한 빛은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포식자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4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그들의 어떤 조종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면역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감 능력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2단계입니다. 만약 당신이 2단계를 버텨낼 수만 있다면 당신은 그 누구도 부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칼 융은 이 패턴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다. 하지만 공감 능력자들에게 이 깨달음은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찾아옵니다. 융이 그림자와의 충돌이라고 불렀던 현상은 단지 우리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빛을 착취하려는 포식자들의 행동을 통해 현실에서 발현됩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사실 중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자의 재능은 단순히 예민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적 진실 탐지 능력에 가깝습니다. 융은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 타인이 숨기려 하는 것, 심지어 그들 자신도 숨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감지해낼 수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당신은 애쓰지 않아도 가면 뒤의 본 모습을 꿰뚫어 봅니다. 누군가의 분노 뒤에 숨겨진 고통을 느끼고 화려한 매력 뒤에 공허함을 감지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당신의 비전은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하지만 이 특별한 재능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공감 능력자에게 끌리는 이유는 불나방이 불꽃에 끌리는 이유와 정확히 같습니다. 당신의 빛이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그 빛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꽃 속에서 타죽는 불나방과는 달리 나르시시스트는 그 빛 자체를 꺼뜨리려 합니다. 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력을 빨아먹는 심리적 기생 관계와 같습니다. 선천적으로 베푸는 본성을 지닌 공감 능력자들은 완벽한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이제부터 이 파괴적인 순환의 고리를 끊고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열쇠가 될 4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빛의 덫. 융은 공감 능력자들이 리비도의 과잉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리비도는 성적 에너지가 아닌 순수한 생명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에너지는 공감적 자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온기, 이해심, 그리고 수용성을 발산합니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당신 곁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어린 시절, 이런 아이들은 다른 친구가 울 때 위로해주고 누구 하나 소외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며 잔인한 장면을 목격하면 마치 자신이 겪는 것처럼 신체적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융은 이런 아이들이 종종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서적 짐을 짊어지는 가족의 치유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장남, 장녀 혹은 유난히 마음이 깊은 아이가 종종 가족의 감정적 짐을 짊어지는 가족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덫이 있습니다. 당신의 빛은 치유를 원하는 선한 사람들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허기를 채울 공급원을 찾는 포식자들도 끌어당깁니다. 융은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권력 유지가 없고 권력이 지배하는 곳에는 사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순수한 권력 의지로 움직이며 당신의 사랑은 그들의 먹이터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연구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슬픈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신들이 연약한 척할 때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당신이 의심을 품기 시작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는지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그들은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약점을 목록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장군이 적진을 파악하듯 당신의 공감적 반응 지도를 그리는 심리적 조종의 정찰 단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계속해서 베풀고 신경 쓰고 희생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정확히 학습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포식 행위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느낌, 특별한 사람이 되는 느낌,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단계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이 아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단계, 영혼의 착취. 1단계가 덫을 놓는 과정이었다면 2단계는 영혼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단계입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가 단순히 당신의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 전체를 소비하길 원한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오직 당신만이 변화합니다. 그것도 결코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말이죠.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지고 그들은 점점 더 부풀려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모든 수치심, 분노, 부적절함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너무 예민한 사람, 너무 집착하는 사람,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갈등 상황에서 당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만들기 위해 과거를 재구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가장 교활한 부분은 공감의 역전 현상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당신의 타고난 재능이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들이 분노할 때 당신은 그들의 분노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거리를 둘 때 당신은 그들의 냉담함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바람을 피울 때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들을 밀어냈는지 고민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어두운 내면, 즉 그림자를 마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당신에게 투영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공감 능력자이기에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흡수해버립니다. 당신은 당신이 고쳐져야 할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그들의 현실 버전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의 심리적 고문은 당신을 선하게 만드는 바로 그 자질 때문에 당신이 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연민은 나약함으로 치부되고 당신의 경계선은 이기적인 것으로 불리며 당신의 필요는 드라마를 만드는 것으로 무시됩니다. 당신은 살얼음판을 걷듯 끊임없이 그들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바꿉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그들의 다음 감정 폭발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융은 이런 종류의 심리적 학대에 장기간 노출되면 해리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는데 이는 곧 영혼의 파편화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일부는 살아남기 위해 숨어버립니다. 당신은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진실과 단절됩니다. 3단계 영혼의 어두운 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나무도 그 뿌리가 지옥에 닿지 않으면 천국까지 자랄 수 없다. 3단계는 당신이 지옥으로 떠나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사랑에 대해, 자신에 대해, 그리고 현실 자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붕괴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의 파산입니다. 한때 무한하게 느껴졌던 당신의 베푸는 본성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무한할 것 같았던 당신의 이해심은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 변명해주던 당신의 능력은 마침내 진실의 무게 아래 무너져 내립니다. 융은 이 시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불렀습니다. 재탄생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심리적 죽음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로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극심한 불안, 우울, 신체적 질병, 그리고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완전한 무기력 상태에 빠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이 단계에서 당신의 각성을 감지하고 학대를 더욱 강화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탈출하기 전에 마지막 한 방울의 공감 에너지까지 짜내기 위해 극단적인 애정 공세와 잔인함을 뒤섞은 최종 수학 작전을 펼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융의 통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붕괴는 병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이 당신이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을 직면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입니다. 융은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3단계에서 당신은 자신의 파괴에 스스로가 일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물론이고 더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을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놔뒀을까? 왜 그렇게 오래 머물렀을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이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들은 심리적 온전함으로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그들의 그림자가 아닌 당신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학대를 가능하게 했던 자신의 일부, 즉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성향, 갈등을 회피하는 습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중독과 같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시해야 합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당신의 공감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경계선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당신이 버렸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당신이 희생했던 바로 당신의 모습 말입니다. 4단계 불사조의 부활. 융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인 개성화가 그림자를 포함한 정신의 모든 측면을 통합할 때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4단계는 공감 능력자가 마침내 그림자가 통합된 공감을 성취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분별력과 결합된 연민이며 경계선과 결합된 사랑입니다. 당신은 3단계의 잿더미 속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부서진 것이 아니라 재련된 모습으로, 냉소적인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해진 모습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흡수하지 않고도 느낄 수 있는 능력, 즉 분화된 의식을 발달시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끔찍한 것은 바로 이 개성화 과정을 마친 공감 능력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고통을 볼 수 있고 그들의 공허함을 감지하며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4단계에서 당신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공감 능력이 착취당할 자원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선물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융이 자율적 인격이라고 부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즉, 타인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에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드라마, 죄책감, 조종으로 당신을 낚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감정과 당신의 감정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감적 주권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강박이 아닌 선택으로 베풀고 나약함이 아닌 강인함으로 도우며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로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예전의 역학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애정 폭격, 협박, 헛소문 퍼뜨리기 등 온갖 방법을 쓰겠지만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심리적 독립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아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나 승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치유는 단순히 학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더 완전한 버전의 자신으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첫째, 당신은 초월적 기능을 발달시킵니다. 연민을 가지면서도 경계심을 잃지 않고 마음을 열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며 신뢰하면서도 분별력을 갖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심리적 성숙입니다. 둘째,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조기에 감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과도한 매력,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야기, 경계를 시험하는 행동 등을 일찍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포식자를 위한 등대가 아니라 진정성을 감지하는 레이더 시스템이 됩니다. 셋째, 당신은 의식적인 공감을 발달시킵니다. 모든 사람의 감정을 자동적으로 흡수하는 대신 언제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맞출지, 언제 자신의 에너지 경계를 유지할지를 선택합니다. 이 4단계를 통과한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로 남기 위해 이 여정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현실의 의식적인 창조자가 되기 위해 그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 4단계 여정은 단순한 개인의 치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더 큰 목적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1단계는 당신의 매력에 대해, 2단계는 당신의 경계선에 대해, 3단계는 당신의 강인함에 대해, 그리고 4단계는 당신의 주권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 비뚤어진 스승이었습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신성하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교훈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조종의 면역력을 갖추게 만든 바로 그 경계선과 분별력을 발달시키도록 당신을 강제로 밀어붙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부디 이것만은 알아주십시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예민한 것도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선물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매우 인간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고도로 진화한 의식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마침내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나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지혜가 되고 당신의 공감 능력이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